문제의 모양을 보는 거죠. 아, 이건 내가 범접할 만한 문제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앞서서 수학공부법의 핵심 그리고 연산학습에 대한 이야기, 우리 친구들 문제집 채점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 문제집과 심한 문제집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어요. 그리고 수포자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이번에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지는 사고력 수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 해요. 사고력 수학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을 하면 진짜 사고력이 키워질까요? 사고력 수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분분하죠. 필요성 유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개념학습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개념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진 않잖아요.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근데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는 왈가왈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논의는 굉장히 무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경우에 따라서 사고력 수학을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고력 수학 공부가 무의미한 경우, 그런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교과 수학. 특히 개념학습이 잡혀있지 않은 경우는 이 시간에 개념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 앞서서 개념부터 잡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가 기본기가 없는데 사고력 하면 아이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무의미한 경우는 사고력 문제를 풀려봤는데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또는 풀이 영상을 아이가 듣는 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면 풀이는 이해할지언정 대신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은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고력 문제를 접하게 하는 것은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건데, 듣는 것만으로는 본인의 문제 해결력 자체가 높여지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 낭비예요. 세 번째 경우는 아이에게 사고력 문제를 딱 줬더니 학습 흥미도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예요. 사고력 문항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 긴 지문 자체를 읽고 해석하는 문해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읽지 않은 채로 문제의 모양을 보는 거죠. 아, 이건 내가 범접할 만한 문제가 아니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아이를 억지로 막 잡고 있다가는 흥미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공부를 지속하게 하는 가장 큰 동기는 흥미여야 되거든요. 이 흥미가 낮아질수록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개념학습이 잘 다져지지 않은 경우, 스스로 사고력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경우, 문제를 보고 흥미도가 오르기는커녕 훨씬 더 떨어지는 경우는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반대로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가 교과 수학에 있는 문제보다 사고력 수학 문제를 훨씬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퍼즐 같은 여러 개의 단서들을 찾고 그 단서들을 조합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즐기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교과 학습의 기본 문제들을 풀 때보다 사고력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과제 집착력을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끌어줘야 되겠죠.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력 수학을 권해볼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는요, 긴 문제를 스스로 읽고 또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고력 수학을 일부 좀 넣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때는 사고력 수학의 학습량을 너무 많이 넣지는 말고 문제집 한 권이 뭐 예를 들어서 5학년 1학기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1학기 안에 다 끝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줘야 돼요. 세 번째 경우는 영재원을 준비하는 경우인데요, 만약 우리 친구가 수학 영재 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면 사고력 수학을 공부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당연히 어떤 문제집에 있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기출로 나온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하지만 길게 서술된 문제를 읽고 풀 수 있는 능력, 또는 복잡한 도형이나 그래프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평소에 길러둔다면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더라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금방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재교육원 지원자들 문항지를 채점하다 보면 빈칸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예 손도 못 댄다는 거죠. 그래서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경우는 사고력 수학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왠지 사고력 수학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이 공부해야 되는 수학 학습량을 100으로 본다면 사고력 수학을 10 전후로 이렇게 넣어서 비중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학년이면 교과 수학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죠. 고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 수학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시기가 된다면 또 사고력 수학 비중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많은 학습량을 거기에는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사고력도 마찬가지로 수준이에요. 기본적으로 사고력 수학은 난이도 자체가 높아요.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말이죠. 만약에 사고력 수학을 꾸준히 진행해온 경우라면 몰라도 우리 친구가 이번 주부터 사고력 수학에 한번 도전해 볼 건데, 지금 본인 학년이 지금 4학년 1학기라고 4학년 1학기 최상위 사고력 이런 것들을 펼치는 순간 기겁할 수 있어요. 사고력 수학 문제 자체는 여러 학년에 걸쳐서, 그리고 게다가 상위 학년의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상위 학년의 개념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르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풀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어렵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실제 학년과 무방하더라도 자기 수준에 맞는 그 문제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손 놓기 쉽고 살짝 어려운 듯 하면 도전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그 과정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그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었다는 그 성취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제 집착력이 이런 문제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답지 안 보고 내가 한번 풀어본다, 어떻게든 한번 풀어본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 수 있도록 문제집에 적혀져 있는 4-1, 5-1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저희 집 아이들은 실제로 사고력 문제집을 지금 몇 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본인 학년보다 1년 가까이 낮은 단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정답률도 조금 높겠죠. 그리고 많은 양을 학습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계획을 다 본인들이 잡는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이렇게 사고력 수학을 하겠다고 잡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양의 문제를 풀지도 않아요. 고작 몇 문제씩 이렇게 풀거든요. 단 저는 이 몇 문제를 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푸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보상을 해요. 또 이 사고력 문제가 어렵고 너무너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각자의 수준차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다 모여서 하나의 문제를 같이 풀기도 하거든요. 마치 게임이나 대결처럼. 그러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정답을 맞췄다 틀렸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해 보시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들이는 시간이 꽤 길겠죠. 많은 것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본인의 풀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를 한번 해본다면 충분히 그 문제를 잘 활용한 거예요. 사고력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사고력이 커진다라기보다는 단지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예요. 실제 사고력은 일상생활에서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커지는 사고력보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부분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서로 대화하는 과정, 그리고 독서 활동을 통해서 사고력이 커지는 게 어쩌면 훨씬 더 고차원적일 수도 있어요. 사고력 수학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학습량을 해볼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